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일국 이제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냈죠. 그런데 이 말은 아직도 생소한 듯 합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 중국의 일국 양제 이런 건 나오는데 일국 이제는 그야말로 리마연 것이 다다. 그럴 정도로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러한 일국 이제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걸 보면은 이것이 기술 발전의 역설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이 인터넷 설비가 잘 돼 있는 나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보 접근성은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 보고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 일국 이제 이 분석 보고서 이게 참 지금은 귀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 다 배포를 했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더 널리 배포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그 일국 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균형 발전 이렇게 부르는 수도권 나눠 갖기, 그 다음에 분권, 주로 그 지방 분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권, 그 분권이 달리 표현을 하면 국가 기능 나눠 갖기, 이 두 가지를 교대로 이거 주겠다. 이번에는 이거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끼 흔들듯이 흔드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분권을 내세울 때는 수도권 나눠 갖기를 미끼로 흔들고 균형 발전을 내세울 때는 국가 기능 나눠 갖기를 미끼로 흔드는 그런 시기였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해체 그리고 이러면 국가가 해체돼 버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같이 공범이 됐다는 것은 같은 그 죄책을 지게 되겠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변혁에 동참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 발전을 앞세울 때는 분권 국가가 그리고 분권 국가를 앞세울 때는 균형 발전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민주당은 일단 분권 먼저, 그러니까 일국 이제 변혁을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일국 이제 정부가 되는 거대한 지자체, 메가시티 지자체 이런 것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은 새로 생긴 블랙홀, 이 공룡 지자체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뭐 특혜라고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지자체들은 어차피 소멸할 시골이다. 또 작은 개미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은 지금 지방 소멸, 마을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걸로 겁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그 지방들을 불러내서 재무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확실한 것은 동남권 메가시티 하나밖에 없죠. 뭐 잘해봤자 두세 개. 나머지 지방들은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를 과도하게 이 공용 지자체가 일국 이재 정부가 되도록 하는데 쏟아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민주당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일국 이재 변혁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이들이 그렇게 건실하지도 않으면서 되는 대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이 변혁을 계속해 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전국 시 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고 그리고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 그렇지만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이런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들의 가슴이 뛰게 만들었죠. 기대로 부풀게 한 겁니다. 이 개헌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른 형태로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죠. 뭐 정기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은 일국 이재뿐 아니라 그 전국 시도지사들의 그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문재인 민주당하고 원팀, 같은 팀이 된 겁니다. 2017년 6월 14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뭐 이런 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밑밥을 이때 충분히 깔아놨으니까. 2017년 10월 26일 자치분권 행사,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이라는 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연방정부, 그러니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로 5개 분야 30가지 추진 과제로 된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치분권 여수선언 행사라는 것도 했습니다.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모였는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
지자체에서 지금 이 일국 이제, 행정수도 완성, 이런 것들 할 때 앞장서서 모이는 지자체들, 그 단체의 이름들, 이런 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또 시군 자치구회 의장 협의회.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의 지시를 더 따르고 있다. 그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을 놀라게 하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김부겸, 그리고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다 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상북도니 대구시니 할 거 없이 다 여기에 몰려간 것이죠. 모두들 헌법을 위반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 주민도 천여 명, 여수시 천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똑같습니다.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것은 좌절됐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다. 주민이. 이게 국민이 아니라는 건 참 심각한 것이죠.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은 선언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나 문재인은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만드는 일국 이제는 지방분권공화국이다. 분명하죠. 같은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합계획은 내용은 굳이 소개는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게 있다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019년 1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게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22년까지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에 5년 동안 나라 돈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액 1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라를 조각내는데 이렇게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당장 눈앞에 들어올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국가를 배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문재인 민주당에게 들러붙은 것이죠. 이렇게 같은 공범으로서 이런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펀드 그런 것을 또 해갖고 돈을 넣고 계속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은 2018년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일국이제를 지금 집행정부하고 연결돼 있는 거의 모든 이 행정조직이 이것을 하고 있다. 이거 신속하게 막아야 하겠죠. 아니면 나중에 다 걷어들이고 처벌하고 그 책임을 묻고 쓸데없이 만든 반국가 행위로서 만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든 것을 또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이죠. 물론 조례는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원천무효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뭐를 한다. 어떤 혜택을 주겠다. 나라를 조각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당장 어떤 지원금 얼마를 준다든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유예해 준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 9월 11일에 발표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거 보면 저거 삼류다, 바보다 이랬던 그들이 집요하게 이 혁명과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누구나 저 잘하는 것은 있는가 보다. 나라 망치고 나라 깨뜨리는 일만큼은 잘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민주당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국회에 내는 것이죠. 2019년 7월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씨가 이런 모두 발언을 합니다. 오늘 5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와 복지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고 계신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문재인 씨에게 이 감사 인사 받고 뿌듯했을 시도지사 여러분, 감옥 문 앞에 서 있다. 그것만큼은 이제 깨달아야 할 겁니다. 2019년 12월 11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게 2020년에서 2040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주제가 넘어도 보통이 아니죠. 임기를 이미 넘겨버린 보궐 대통령이 또 자기들이 우기는 임기도 2022년이면 끝나는데 2040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지금도 100년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죠. 2019년 12월 27일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되다. 2020년 1월 9일에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해서 한꺼번에 다 지방에 넘겨준다 하는 이런 법이 이것저것 통과가 됐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사업 하겠다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지방에서는 이거 세금 내야 된다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행복합니까? 국가가 세금 걷어가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지금 같으면 이재명 씨가 세금을 마음대로 이런저런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자. 무슨 뭐 애완동물 가지고 있을 때도 애완동물 보유세도 걷고 또 이웃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화목세도 걷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부유세도 걷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세금을 지자체가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우리 그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에도 나서고 있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무슨 시흥인가 하고 뭐 어디 곳곳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식료품점 같은 데 와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정 어려우면 그냥 무료로 주겠다. 그거 좋은 일입니까? 보통은 그렇죠. 내가 거지냐? 내가 왜 그걸 가지러 가느냐? 만약에 어렵다면 국가에서 그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위한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시도지사가 이거 우리가 그 돈 부담하겠다. 그러면은 또 우리 그 뭐 이재명 지사가 참 배려를 하고 따뜻하다. 근데 그거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오죠. 다 그 주민들한테 돈 걷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생활이 여유가 있다 하는 사람한테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세금을 가져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뜯긴다 하는 느낌이겠죠. 이제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걸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와 같은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이 내란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민주당의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그러니까 완전한 일국 이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2017년 10월 26일에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안에서는 5가지 핵심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높인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지자체가 독자적인 일종의 헌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지방자치단체, 그저 주민들의 조직인 지자체, 원래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냥 사설 조직입니다. 거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지자체를 위해서 여기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규정하는 헌법을 고친다. 분명히 잘못됐죠.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바꾼다. 큰 것이 작은 것에 맞춘다. 그거는 애초에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헌법의 규범성을 떠나서. 그 문재인 민주당은 촛불 정신으로 표출된 실질적인 주권자들의 요구, 이제 주민인 개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민주주의를 바꾸겠다,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중심 민주주의로 대전환하겠다. 지금 대전환 소리가 가끔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이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바꾼다 하는 뜻이죠. 이렇게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혁신, 읍면동, 그리고 광역연합제도 설립. 이게 이제 1국 2제 정부 수립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국 2제하고 관련해서 지방 분권형 헌법이라는 헌법 안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방 분권국가 선언. 지방 분권의 원리를 헌법 질서로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한다. 이상하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한 동네,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동하고 B라고 하는 동이 서로 다른 동인데 이 A라고 하는 동에 맞는 질서를 결국은 국가 질서로 하겠다.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A라는 동네가 그냥 하나의 국가구나.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밖에는 운영이 안 되죠. 자치 입법권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시행한다 하는 겁니다. 자치 입법권. 그런데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해놨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바로 이어서 볼 건데 이거를 지방에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보다 주민의 권리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치고 주민이 아닌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쁜 반국가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지자체에 있는 주민은 특별히 헌법적인 권한을 더 많이 제한받는 그런 주민으로 살아야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법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세 자주권 확대. 누구의 자주냐? 지방의 자주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정부 그들의 권한을 키워놓는 것이죠. 주민은 상전들을 잔뜩 모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들이 상전이다. 이렇게 인정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로서만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새롭게 세목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명칭을 변경하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다 자기들 스스로도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언론 방송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진짜 헌법상 통치기관인 세계의 정부들도 그 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은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조례는 법률이 아니죠. 지금 조례도 법률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설하는 그 인터넷 문서들이 있는데 그냥 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가서 될 일도 아니고, 아무튼 이 조례로 아주 폭넓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지요. 설령 예외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입법정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고 집행정부인 정부의 그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그 필요한 경우를 널리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필요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해서 도저히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 마지막 한 점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낫겠다.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은 항상 마지막 선에서 결정을 하죠. 대충 두루뭉실하게 좀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 좀 좋은 데 쓸 데 없을까 살펴서 쓰면 안 될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써야만 할 곳에 쓰고, 그리고 남거나 모자라면 안 되는 겁니다. 남기면 착한 게 아니다. 지금처럼 문재인 씨처럼 계속 모자란다고 해서 더 가져가는 거, 이거는 역사상 참 보기 드문 진풍경이죠.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원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와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그게 헌법에 규정한 그와 같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너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5천만 명에게 도움이 된다면 죽어라. 이럴 수 있는가? 5천만 명의 목숨과 한 사람의 목숨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존엄성이라든지 그 가치는 일대 다라고 해서 다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일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국민의 자유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걸 침해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뭐 정부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림을 보호하던 이런 데를 이제 막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짓자. 그러면은 아파트를 지으면은 좋겠다는 사람은 찬성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바로 리걸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그린벨트 설정할 때는 뭐였습니까? 모두의 어떤 생존과 관계된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종의 비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워 놓고 필요할 때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불가침의 조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이 자치분권 로드맵 안을 발표한 그 행위, 이거는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고 헌정 질서를 문란한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자치분권 로드맵 안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완화되면 일국 이제 정부, 즉 지방정부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 주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법률이 아닌 명령, 규칙 등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로 헌법에 있는 그 제한을 그걸 깨도록 해놓는다면 자기 자신들은 먼저 그 짓을 하겠죠. 문재인 민주당은 2018년 봄에 계획대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실행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형법 이론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범인이 범행을 개시했다.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범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완료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상태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실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도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분권 개헌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선제 전략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인시 개헌안의 핵심 축은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할 수도 있다.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 분권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균형 발전 그리고 헌법 개정과 연동해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그 지방 분권 개헌, 어째서 나라를 조각을 내서 작은 국가를 여러 개 만들려고 했는가? 그걸 왜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수도를 없애려고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연방제 통일과 연결이 돼 있다. 그렇다고들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 분권을 해놓은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한다. 보통 연방제 통일을 해도 중앙에서 그 통치기관 3개가 중심이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연방제 통일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여태까지 그래왔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를 느낀 겁니다. 그러면 지방 분권을 하고 중앙에 국가 수도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통일을 할 때 수도는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겠죠. 어디로 할 것인가? 여기는 국가 수도는 없다. 행정 수도만 있다. 그러면 수도는 가령 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타협한다든지 조건을 제시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분권 국가로 쭉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가령 이 수도권에서 반대한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울이 지금 자치구로 돼 있죠. 각 구에서 우리 구는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구별로 또 그 메가시티별로 그 통일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이러한 구상이 만들어져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그냥 나라를 앉아서 뺏기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이모저모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2018년 3월 14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지방 분권 개헌에 대비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착수하고 이날의 요점은 국토 개편, 즉 지방 분권에 있었다. 뭐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문재인 민주당이 지방 분권에 목을 메고 있다. 걸핏하면 그 이야기고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죠. 자, 이 심포지엄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 사람은 이 일국 이제, 행정수도 완성,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화려한 경력이 있고,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구 경북에서 그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걸 찬성하는, 통합해야 한다 하는 쪽에서 가서 얘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민원 씨 같은 사람을 대구 경북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권을 줬다. 이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제 이민원 씨가 주장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됐을 때 이미 선택됐습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전에 선택이 된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아이의 민주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로서 정해지는 것이죠. 이게 건국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원 씨가 하는 얘기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골라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키워줄 부모가 아니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지닌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지금 와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짓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이가 바뀌는구나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5,100만이 무식해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이상 사고를 멈춰버린 것인지 그래서 그런 국가라면 소멸합니다. 다들 편하고 좋은 것만 바라는데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서 주판을 빠르게 주판을 굴리죠. 그런데 진짜 머리 위에 뭐가 있는가? 그것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합시다. 이민원 씨는 어떤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때 쳐버렸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미 선택이 됐다. 대한민국은 이미 태어났다. 마치 국가가 없는 셈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수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탄생하도록 유도하고. 이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문제점을 느낀 분들 있습니까? 우수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탄생하도록 유도하는, 누가 유도합니까? 가령 주민이 5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그 주민을 유도합니까?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거는 독재단체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를 자유롭게 선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불량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퇴출시키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말은 직접민주주의인데 이민원 씨가 말하는 우수한, 그 다음에 불량한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바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으면 우수하다. 그러면 늘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주장했던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이제 막상 그 자리에 가고 보니 온통 좌파들만 뽑겠다는 것인가? 뭐 그렇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독립된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국가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이죠.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재정권은 세금 걷는 그런 권한이죠. 사법, 경찰권, 행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를 지자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 구조를 자치 분권에 적합하게 개편을 하고 그리고 국가 자체를 자치 분권 국가로 그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이것도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가운데에는 지방 분권이 먼저다. 자치 분권형으로 국가를 개조할 강력한 방안을 균형 발전 계획에
탑재해야 한다. 행정부처와 청와대 및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한민국은 자립적인 지역연합국가로 대전환한다. 지역연합국가입니다. 이거 부족국가 같은 것이죠.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연방국가는 강력한 연방정부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연합국가라는 것으로서 지역국가들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모여있는 그냥 이웃나라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여있는 단일한 결속력, 단일한 국가 목표가 없는 이제 이런 시시한 그런 부족국가로 되돌아가자 이러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정부, 연합정부에 또 지역끼리 뭉치겠답니다. 거기에다가 조세권, 사법경찰권, 조직권 등을 일괄이양하고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해서 지방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정책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지역 주민을 아예 그냥 속칭 잡아먹겠다고 하죠. 지역 주민 그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들 그 재정 자립 안 돼가지고 쩔쩔매면서 돈 없다. 그 비명 지른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한다는 소리가 전국에서 거둔 세금 나눠주고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세금 짜낼 수 있는 데까지 짜내 쓰겠다.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회는 양원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한 명씩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귀족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원을 하겠답니다.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은 하원이 되고 자기들이 상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양원제를 하자. 나라라고 해봤자 지금 그 한반도에서도 반쪽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권력욕이 대단한지 사실 일반 국민들 보고 선량하지 않다. 뭐 지금 보니까 그 박영선 씨인가 뭐 서울 시민들 보고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러는데 그 사람 그런 말 할 낯이 있습니까? 서울 시민이 무슨 탐욕을 부렸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껴 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꾸준히 노력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서울에 축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새 보면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 탐욕이 대단하죠. 펀드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주식도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내부 정보, 뭐 특히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민주당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디에 투자한다, 다음에 어떤 정책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재테크 정보가 됩니다. 그거 그냥 밖으로 다 빠져나오죠.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그걸 공유해서. 지금 보고서 보면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박영선 씨가 서울 시민을 욕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탓하면서 당신들 그렇게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정말 염치 없는 인물이다. 서울 시민들 이번에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그 멸시를 당하면서 그 밑에 엎드려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시콜콜이 다들 챙깁니다. 이게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주류 바꾸기.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결국 그게 그 말이었구나 싶죠.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제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한다. 뭐 이것도 한꺼번에 넘긴다. 저것도 한꺼번에 넘긴다. 결국 보면
지자체의 시민단체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자원을, 국가의 권한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 것인가? 혁명 세력이 총칼 들고 와서 그 곳간에 있는 걸 빼가듯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은 권한이 대폭 박탈이 돼서 세종시로 쫓겨가고, 그리고 이제 광역, 권역별로, 그리고 뭐 메가시티 얘기가 요즘에는 그 경제정책도 망하고 뭐 그래서 잠시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우리가 더 크게 메가시티 할 거야 하고 여전히 하고 있죠. 그 광역, 권역별로 지방정부 연합이 들어선 그런 지역 연합 국가를 이렇게 구상한 겁니다. 이것은 일국 이제를 넘어선 분국, 아예 그냥 삼국시대, 오국시대, 27국시대, 이제 이렇게 하는 청사진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부산, 울산, 경남, 지금은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이 동남권 그 지역정부연합에 제주 특별권을 붙여놨습니다. 그쪽에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민원 씨가 이걸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아마도 이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기에 복속이 되지 않겠는가. 아주 특이한, 역사적으로도 없던 그런 행정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치분권 시대의 국토종합계획에는 주민을 이주시키는 정책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김경수 씨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 이게 이제 조성이 되고 동남권 지역정부 연합이 수립이 되면 이게 블랙홀처럼 그 주위에 지도 보면 알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면은 그 주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공동화. 이제 그 땅속이 이렇게 속이 비어서 갑자기 무너지듯이 그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들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 주변이 수도권 때문에 공동화되고 있지 않죠. 지금 서울에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생기면 부울경 메가시티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참 전에 서울로 옮겨가던 그 현상이 이제 동남권에서 나타날 거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작은 도시들은 쇠퇴하고 인구가 부족하고 또 소비가 없으니까 물류가 가지 않고 하면서 이제 뭐 망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민주당은 이 계획서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화, 도시가 그 작은 도시, 중소도시들이 몰락하게 되면, 소멸해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를 서너 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도시마을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도시마을, 새로 만드는 도시마을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인구가 줄든 이웃이 이사를 가든 그냥 거기서 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주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몇 개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마치 뭐 그 산사댐 그 수물 지역처럼 그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민주당식 마을 스물 계획이다. 마을을 없애고 공원화한다니까. 그럼 뭐 예전에 다니던 동네 집 몇 채 있던 거 이걸 그대로 안 두고 그걸 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마을을 그냥 수몰시키는 그 공원화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을 옮기는 데는 어떻습니까? 신도시 비슷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게 계획도시가 됩니다. 인위적으로 마을 단위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그 새로 만든 마을에서 거기에서 공장 다니고 거기에서 마을 자치회 회의하고 교육받고 이 자기들이 말하는 문재인 민주당식 그 민주주의 그런 교육받고 뭐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딱 북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이 실시가 될 거고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충칭 모델하고 아주 흡사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리마연에서 중국 충칭 모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칭 모델 찾아보면 거기서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폭 물갈이를 하죠. 그 쫓아내서 처벌을 합니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뭐 강제노동도 시켰다고 하죠. 재산 다 뺏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혹시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역시 이 충칭 모델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천 몇백 명을 조사를 하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충칭 모델하고 뭐가 다릅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그냥 별로 따지지 않고 넘어가죠. 대한민국 형사법에 적폐청산, 적폐죄는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개별 그 금지를 해놓은 법조문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걸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 하고 이런 부류 명단을 쫙 놓고 이런 사람들은 수사해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재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제노사이드에 해당이 된다. 대한민국 정도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그와 같은 일은 일종의 제노사이드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적폐청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일국이제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권자다. 내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공무원만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은 공무원을 위해서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이 국가이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센 힘이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국이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은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협력한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내란죄의 공범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들,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